그러니까 이제 재택근무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이제 너무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몽킹입니다. 네, 자몽킹의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유튜브에 관한 얘기보다 조금 더 제 생각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산업들이 이제 탄생을 하기도 하고 기존에 있는 이제 기존 산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변화를 맞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하는 입장이라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이거를 잘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볼 건 바로 이 산업이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모든 산업이 저는 굉장한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게 아마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변화 중에서는 이제 저는 크게 교육, 의료, 그리고 기업의 업무 방식, 유통, 그다음에 뭐 미디어의 변화까지 이렇게 크게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교육 같은 경우에 저희는 이제 크리에이터를 교육하고 콘텐츠 개발을 하는 회사인데 굉장히 큰 기로에 섰어요.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가 장기화됐을 때 오프라인 교육을 더 이상 기업이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오프라인 교육에 대한 장점은 있죠. 집중도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한 공간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관계를 맺고 이에 따라서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재미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프라인 교육에 대한 수요나 그런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가벼움의 정도랄까요? 레벨에 따라서 온라인 교육의 굉장히 활성화가 저는 이번에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콘텐츠 교육 같은 부분도 그렇고 뭐 트렌드라든가 이론적인 부분에서의 교육 같은 경우에도 굳이 오프라인에서 뭔가 수업을 들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교육 내에 온라인의 학습을 통해 가지고 진도에 따라서 뭔가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모바일 교육이 활성화되면은 이 홈스쿨링도 굉장한 변화를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교육을 해보면서 이제 편리하네, 가볍네, 편리하네, 이거 효과가 있네. 굳이 현장에 가지 않아도 교육을 받을 수 있네 라는 생각이 드는 즉시 그 실효성은 굉장히 높아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이제 코로나 이런 사태가 이제 정점에 치달았을 때 클래스 101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굉장한 사람들이 몰렸다고 해요. 지금 미리 준비를 했던 그런 이제 온라인 교육, 모바일 교육 회사들은 굉장히 큰 기회를 맞이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이제 전통 산업 혹은 전통의 교육 방식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 모델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완전히 양방향적인 그런 태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교육뿐만이 아니라 의료 분야에서도 저는 원격 진료가 이제 본격화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대면 접촉이 꺼려지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화상 통화나 실시간으로 통한 이제 업무의 그런 의료의 이제 방식이겠죠. 의료라는 거는 굉장히 굉장히 민감한 영역이어서 대면으로만 진료를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만 이를 이제 원격 진료를 도입하면서 뭐 벽지산간에 계신 분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등등 이런 물리적인 제약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 좀 어려웠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는 이제 원격 의료에 대한 시스템들도 신뢰성이라든가 그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굉장히 큰 전환점을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갈 길이 멀고 개정해야 될 법도 많지만, 물론 이제 이비인후과나 아니면은 뭐 정형외과 같이 진료가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가서 뭔가 사진 촬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병원을 가겠지만, 단순 감기나 혹은 증상이 이제 미미한 상황에서 상담을 위해서 꼭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되지 않는 수준의 질병이라면은 저는 충분히 원격 진료도 이제 상용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기업들의 업무 방식도 이제 본격적으로 변화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기업이 재택근무를 시작을 하고 협업 툴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화상회의라든가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은 아마 가상현실 세계 내에서의 그런 업무 방식은 조만간 도입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이렇게 재택근무가 활성화됐을 때 기업의 공간적인 물리적인 그런 입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택근무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이제 너무나 과대망상적인 해석일 수 있으나 사실 기업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그런 일자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 재택근무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이제 업무 협업 방식의 변화는 사실상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야비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도 롯데그룹사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 200개 정도 되는 점포와 매장을 없앤다 뭐 이런 발표를 했을 정도고 계속해서 유통 같은 경우에도 오프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그런 변화는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크게 성장을 했고 배달의 민족에서 하는 비마켓이라든가 뭐 이제 마켓컬리 같은 새벽 배송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그 이면에는 사실상 이제 물건을 사러 가는 시간 절약과 공간 절약, 이동의 절약이 충분히 만들어졌다라는 것에 큰 의의가 있거든요. 기존에도 물론 이제 모바일 성장에 대해서는 예측을 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지금부터 시작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저는 온라인으로 소비되는 콘텐츠가 더 많이 만들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콘텐츠, 모바일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콘텐츠들이 만들어질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선택적 소비가 늘다 보니까 이게 시청으로 이제 계속해서 보여지는 그런 TV보다 아무래도 이제 OTT 같은 선택형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유튜브의 소비도 그렇고 콘텐츠 제작자도 그렇고 더 많은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회의 모든 전반적인 시스템이 크게 변화하는 그런 해가 아닐까 하고요. 콘텐츠 업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이 변화에 어떻게 발맞춰 나가야 할까 그리고 내가 이 변화 속에서 어떻게 생존해야 될까를 조금 더 유념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산업에서 사실 미디어는 모든 영역에서 필요하다 보니까 콘텐츠의 제작이라든가 그리고 소비라든가 그 시청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소비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죠. 소비의 근간 이것도 흔들리는데 소비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저는 이제 다음 단계에 있을 좀 보복성 소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는 오늘 제가 뭔가 이야기를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그냥 제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 때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나요? 그러면은 좋아요, 자몽킹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